이번 7화와 8화는 그야말로 숨쉴 틈 없는 전개의 연속이었죠. 한민증권 비자금 추적을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된 홍금보가 240억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며 본격적인 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홍금보는 비자금 세탁소인 여우회에서 우수사원으로 선정되어 송주란 실장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부장 알버도를 의심한 금보는 정보를 캐내기 위해 축하턱을 빌미로 회식을 제안하죠. 하지만 금보에게 푹 빠져있던 알버도는 이를 데이트로 오해하며 혼자만의 설레발에 빠지고 맙니다. 이어진 회식 자리. 신정우 사장과 강노라가 난입하며 벌어진 신정우와 알버도의 팽팽한 기싸움은 이번화 최고의 꿀잼 포인트였습니다. 특히 알버도가 부적절하고 싶지만 방법을 못 찾았다며 신정우를 도발하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죠.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내부 고발자 예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홍금보는 메일을 보낼 때 마침표 자판을 일부러 고장내 함정을 팠고 이에 걸려든 방진목 과장이 바로 예삐였습니다. 사실 방 과장은 과거 강명희 사장과 함께 비리 장부를 터뜨리려 했지만 강 사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혼자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너를 어떻게 믿냐며 울먹이는 방 과장과 제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다는 금보의 간절한 설득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엉뚱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고복희가 금보 부모님의 치킨집에 갔다가 벽에 걸린 금보의 서울대학교 졸업사진을 발견한 것이죠. 금보가 사실은 증권감독원 소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복희. 정체가 탄로난 순간 금보는 당황하기는커녕 오늘 너무 힘드니 말할 거면 내일 하자 왕언니 라며 복희를 기선제압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룸메이트를 넘어 위험한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IMF 위기 속에서 한민증권은 몰락의 위기를 맞고 금보의 아빠는 펀드 투자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80%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진목 과장은 9년 전 자신이 저지른 비리 때문에 금보의 사수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죄책감과 두려움에 휩싸인 방 과장이 금보에게 우리가 같은 배를 탈 일은 절대 없다고 선언하며 8화는 막을 내립니다. 8화 엔딩에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탈 일은 없다며 금보를 밀어냈던 방진목 과장. 하지만 9화 초반 그는 금보 사수의 묘소를 찾아가 홀로 오열하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거절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강필범 회장을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인물이죠. 금보는 방 과장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결국 방 과장은 소각장에서 타버린 줄 알았던 진짜 장부의 북사본이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며 극적인 공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금보의 정체를 알아버린 고복기. 모두가 그녀가 송주란 실장에게 달려갈 거라 예상하지만 작가라면 여기서 비틀기를 선택할 겁니다. 복희는 자신의 오빠 고복철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금보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금보의 정체를 숨겨주는 대신 이중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송 실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금보에게 보고하며 301호의 서열은 이제 왕언니 복귀가 아닌 실세 금보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입니다. 금보를 사이에 둔 두 남자의 기싸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신정우 사장은 한민증권의 파산을 막기 위해 알버도는 금보를 향한 순수한 호감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금보를 돕게 됩니다. 특히 구화에서는 알버도의 숨겨진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는데 그가 사실은 강필범 회장의 비선 실세인 송주란 실장의 잃어버린 아들이거나 혹은 강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름을 속이고 접근한 인물이라는 단서가 투척되며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금보와 방 과장이 드디어 비밀 장부를 손에 넣으려는 순간 현장에 신정우 사장이 나타납니다. 정우는 그 장부 나에게 넘겨. 그래야 당신도 살고 한민증권도 산다며 금보를 압박하죠. 장부를 들고 대치하는 금보, 정우,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는 알버도의 서늘한 시선이 교차하며 구하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유미였습니다.